11억 불 투자했다가 5천원 아닌 거죠. 반토막 난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외국 비형도 이렇게 훅 갑니다. 그렇죠. 잘못 투자.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이슈톡 이제 새로운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는데 올해 시장 참 작년하고 좀 개인적으로 비슷한 느낌이에요. 연초에 시장 변동성이 좀 있다가 4월 되니까 조금 잦아드는데 아직 그 산재된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유지가 되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재밌는 점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도 여전히 뭐 투자 열기가 나름 후끈하다. 그 비트코인 채굴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부분도 나름 또 뉴스인 것 같고, 또 그냥 저 개인적으로 금융권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전통적인 금융 투자 방식으로는 비트코인 투자를 어느 때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트렌드는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새로운 투자 방향성이 있는 거고, 뭐 그게 단순히 비트코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또 좀 선지적인 사람들은 그런 블록체인 기술로 되게 신기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ELS, ELF 뭐 이런 형태처럼 뭐 집합 투자를 한 걸 쪼개서 다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좀 작게 쪼개서 하는 상품으로 투자를 한다. 금융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CME 상품 중에 마이크로 상품처럼 마이크로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그게 마이크로에 대한 평가도 뭐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상품으로 쪼개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크게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적게 지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업황이 바뀌어서 저희도 새로운 상품도 좀 소개도 하고 네.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조금 어떤 이제 단순 상품에 대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요? 약간의 나비 효과랄까요? 이렇게 한쪽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다른 쪽도 영향을 주고, 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줬나. 넷플릭스로 시청하신 시청자분 중에 구독자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요. 뭐 일견 드는 생각은 넷플릭스가 요금제 바꾼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강 전무님 통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넷플릭스를 들고 온 게 최근에 들어서 하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컸던 데가 68%가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요. 무슨 뭐 코스닥 주식도 아니고 갑자기 네, 그것도 뭐 며칠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이제 그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뉴스에서 이제 막 대서특필돼서 한 며칠 동안 쫙 올라왔어요. 넷플릭스랑 AMD 가지고 만든 ELS들 때문에 고객들 돈 다 날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ELS나 그다음에 선물 옵션들이 실제로 그 기초자산들 선물 쪽에 그러니까 기초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그렇죠. 어떻게 언더라잉 에셋들 실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많이 발행됐나요? 넷플릭스 언더라인으로? 생각보다 1,200억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규모가 저도 좀 봤는데 단일 좀 적으로는 되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단일 종목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000억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최근 1년만. 그 전까지 하면 2, 3천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다가 지금 한 번에 계속 먹다가 한 번에 이제 지금 또 튀었죠. 약간 코로나 수혜주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많이 몰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자기들이 넷플릭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에 익숙하니까. 프렌드하게 생각해서 친숙하니까. 친숙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은 막 원금도 못 건지나 원금 당연히 못 건지죠. 68%가 빠진 주식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건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뉴스들도 막 그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연합뉴스, 서울경제 뭐 다 막 넷플릭스 원금 손실 폭락, ELS 멘붕 막 이런 이제 되게 자극적인 근데 낙아웃 되면 건지는 거 아니에요? 낳기는 이미 됐죠. 네, 낙긴 됐고 네, 나중에 근데- 낙아웃 되면 근데 문제는 제가 끝에서도 잠깐 얘기할 건데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가. 그렇죠, 그렇죠. 네, 두배 올라가야 돼요. 네, 2배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넷플릭스가 지금 가격에서 2배 오를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제. 거의 2배예요. 60% 이상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주식 투자하시는 어렵다. 분들이 그래서 힘들죠. 뭐 비자발적 그 어떤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 예, 네. 지금 넷플릭스 ELS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 장기 투자가 된 거죠. 이제 네. 이분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낙아웃된 케이스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로. 그건 있죠. HSCI. HSCI. 예. HSCI 같은 거는 다 리커버리가 됐어요. 거의 다 찾아갔어요. 네. 끝까지 버텨서 3년 끝에. 근데 개별 종목은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서 찾아간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드물죠. 네. 드물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뭐 넷플릭스가 나빴었다, 포트폴리오가 없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또 막 그런 펀더멘탈한 얘기들 좀 많이 나와요. 펄싱 스퀘어 빌 에크먼 되게 유명한 이제 헤지 펀드인데 여기 뭐 12개 뭐 20개 이 정도 주식을 몰빵 쳐가지고 사는 네. 그리고 진짜 크게 하는 이런 분인데 1월 달에 이렇게 차트 보면 한번 쭉 빠졌다가 여기서 한 거예요. 왕창 빠졌을 때. 그래서 지금 요즘 못 빠져요. 로스컷 한 거예요. 그래서 4,950억. 예. 그러니까 11억 불 투자했다가 5천원 날린 거죠. 반토막 난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외국 비리형도 이렇게 훅 갑니다. 그렇죠. 이런 잘못 투자하면.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들고서 3개월 있다가 한 번 더 빠졌는데 네. 미래가 없다고 로스컷 하는 거는 나름 좀 이 부분은 좀 프로 같네요. 프로스럽더라고요. 예, 잘생겼더라고요. 와, 11억. 예. 그래서 3개월 만에 5천억 날린 거니까 네, 좀 요새 트렌드에 맞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은 그 모 증권사 HTS에서 제가 그냥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냥 카피 떠온 건데 4월 20일 하루에 낙힌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발행한 날짜들은 다 다른데 제각각인데. 제각각인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또 빠지니까 35%가 빠졌으니까 네. 하루에. 그러니까 이걸 다다다다닥 다 찍고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다다닥 찍을 때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찍어서 터치할 때 또 밀고 찍어서 터치할 때 또 밀고 그래서 계속 밀린 거죠. 연속으로.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거래량 보니까 우리나라 게 이걸 막 밀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기준으로 하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평상시였다면 우리가 밀었어 이럴 수 있는데 그 날짜에 뭐 에크만 파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비레크만 나오셔서 파시고 남들도 다나 막 팔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밀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게 연쇄 반응이 있었네요. 연쇄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샀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유사한 상품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옵션들도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옵션들을 샀던 거에서 또 트리거돼서 로스컷 나오고 로스컷 나오고 우리가 밀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기 비례커맨이 날린 게 5천억인데 우리 발행한 게 1년 동안 1,100억 밖에 안 돼요. 발행했으면 예. 거기 뭐 델타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 뭐 사실 한 8천억 얼마 안 정도는 될 텐데. 팔았을 수 있어요. 8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는 팔았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근데 그 타이밍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꼭 우리가 다 팔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한 1.9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평상시는. 그러네. 한 2, 300만 주 거래되는 거니까. 근데 요 최근에 요 10일하고 요때만 이제 왕창 20, 21, 22일 날은 1억 3천만 주, 1억 3,300만 주, 막 5,300만 주, 3,700만 주 그러면서 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컷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쓸려서 로스컷으로 볼륨 왕창 올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반토막은 반까지는 아니고 몇백만 주 팔았다고 했죠. 아까 어이크만이 310만 주. 네, 310만 주 팔았으니까 여기 뭐 해봤자 뭐 1억 3,300만 주니까 얼마 되도 않아요. 이 아저씨도 그러네요, 엄청난 볼륨의 거래가 20일 날 있었더라고요. 저 20일에 우리 다 있었던 거고 지금 그렇죠, 낙힌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 안에서 엄청난 뭔가가 트리거가 된 것들이 있었다. 20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로 보시면은 11월 16일 날 고점 대비로 보면은 거의 60몇 프로가 빠졌어요. 68%. 어마무시해요. 네,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색깔들로 이렇게 좀 칠해놓은 것들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색깔별로 보면은 거의 50%는 웬만해서는 다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게 하나도 없는 애고 현재 있는 거는 살려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상태 내에서 다 트리거가 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상품이 뭐냐. 그래서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상품 구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상품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상품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근데 ELS가 워낙 뭐
들어보신 분들 다 많아서 실제 투자로 ELS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페이오프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돈이 어쩔 때 벌리고 어쩔 때 안 벌리고 이거는 설명을 보통 네. 이거 설명 안 해서 은행에서 판매된 것도 이슈도 있었으니까 있었죠. 설명을 그래서. 했었을 거예요. 네, 설명 들어보신 적은 되게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ELS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해지를 하게 되나라는 것을 살짝 이제 맛배기로 알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1.11 도이치 사태나 예전에 네. 했던 케이스들처럼 선물하고 옵션이 섞이고 거기에 현물이 들어가서 만기되면서 얘가 싹 없어지면서 한 번에 한 번에 밀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과거에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락킨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해지 안 해도 되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있는 거 다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ELS 구조들 이렇게 그 과거에 투자해 보신 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3년짜리 ELS라고 얘기하지만 6개월마다 관찰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또 월 지급식, 연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월 매월 지급식. 그냥 줘요. 이자를. 네.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월 지급식이에요. 그래서 연율로 9.2%라고 돼 있지만 매월 60% 그러니까 40%만 안 빠지면 말은 되게 좋잖아요. 40%만 안 빠지면 연율 9.2%로 매달 드립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40%안 빠질 것 같잖아요. 저는 파생을 직업으로 해서 40%는 그냥 갈 수 있다. 저 은행에서도 가끔 ES 추천받으면 안 빠지면 안전한데요. 그러면 어디 가요? 막 이런 마인드거든요. 약간.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좀 이제 그러신 분들은 40% 일반적으로는 네. 뭐 못 느끼는 수치죠. 예, 주식이 40%, 주가지수 40% 이런 거는 금융위기나 터져야지. 그렇죠. 뭐 그러니 뭐. 지금도 솔직히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손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50%만 안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50%만 빠진 적이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과거에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없었죠.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죠. 딱 그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보호라는 것도 그렇고 백테스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는 없었지만 뭐 지금도 넷플릭스 이렇게 빠지는 게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그 니즈를 맞춰서 나온 거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6개월 뒤에 봐서 5% 이상 하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원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봐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10%안 빠지면 1년 뒤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하고 그 다음 번, 3차, 4차는 15%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더 빠지면, 더 뒤까지 가면. 그러면 2.5년 만기 때는 20%는 안 빠지면 원리금 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0%안 찍었으면 당연히 다 받는 거고요. 근데 50%를 찍은 적이 있으면 주식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식으로 변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50%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50% 빠졌잖아요. 빠졌죠. 근데 원금을 다시 받으려면 8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0에서 80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 빠지는 거였는데 이제 50에서 80 가려고 그러면 30? 60%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배니까. 네, 두 배니까. 근데 예를 들어 60% 주식이 오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빠진 다음에 거의 없죠. 쉽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으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쵸. 3년? 근데 뭐 한 3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근데 지금 이거는 물이- 이제 물이 어쨌든 됐죠. 시간은 많이 남았죠. 왜냐하면 1년 안에 다 찍어버렸으니까. 아. 이제 지금 한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 넷플릭스가 60% 이상 오르면 돼요. 조금 뭐 2년 반 뒤에.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고민은 좀 되죠. 이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된 거죠, 아.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페이오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고객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주가 빠져서 너네가 내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해지 이쪽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나한테 주기로 한 내가 100을 줬는데 50% 빠졌으니까 넌 50 벌었고 난 50 깨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대부분 그러세요. 대부분 뭐 해지 개념은 원래 없으시니까 대부분 이런 ELS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요즘 분들 그래도 많이 아시지 않나요? 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알려고 하지 않으시죠. 이제 뭐 델타 감마 이런 거 그렇죠. 나오는데 일단은 듣기 싫으시죠. 아마도 이게 은행 창구에서 판매가 ELS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오해할 수 있어요. 있죠. 아무래도 주식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이 버는 돈이 증권사 가져가진 않잖아요 주식에 그쵸. 대해서 예. 뭐
벌거나 잃는 돈이 그쵸, 그쵸. 그 개념이 좀 희박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간 돈이니까 좀 난 달라 그래요. 어, 너가 50, 너가 나 대신에 50 먹었지. 어. 근데 50 먹은 것 중에서 네, 알았어, 내가 30은 너 먹어. 그리고 나 20은 나 도로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은 이걸 해지한다 그래서 다 매수를 해놨잖아요. 미리 그렇죠, 올라가면 그렇죠. 줄 돈을.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LS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나 이제 조 전무님 같은 경우도 이제 ELS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 있긴 한데 살았었죠. 이걸로 먹고 살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ELS 이런 상품들이 나오면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면 ELS를 투자자한테 팔아요. 네. 팔면 장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ELS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선물 옵션 차익 거래하는 것처럼 현선 차익 거래하는 것처럼 얘도 무관하지가 않은 거죠. 뒤로 가서 보면 ELS 가격 모델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지하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쪽에서 판 사람은 이걸 또 해지를 다 해야 되니까 처음에 주식을 한 이렇게 쿠폰이 높으면은 넷플릭스 같이 변동성 큰 주식들은 많이 사면 한 70%까지 사요. 100억 어치가 팔렸으면 70억 주식을 사야 돼요. 예, 거의. 근데 이제 뭐 어쩌고 월스트업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지만 그냥 넷플릭스 하나라고 보면은 이제 70% 정도를 사야 되니까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빠질 동안에는 발행될 때마다 주식 매수 세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빠질 때마다 더 사요. 어,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 받치죠. 어, 그러니까 물타기죠, 물타기를. 물타기.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3% 이런 데서 물타기라고 얘기해요. 아, ELS 상품이 이게 물타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건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꼭 물타기만은 아니죠. 중간에 물을 그렇죠. 타다가 갑자기 변신을 하거든요. 얘는. 아, 지금 이제 그렇죠. 설명드리는 게 그래요. 물을 계속 타면 물을 계속 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물을 타다 보면은 EL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사야 되는데 은행 돈으로 800, 1000까지 사야 돼요. 많이 사야 돼요. 대출 받아서 사는 것처럼. 구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해지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100억밖에 돈을 안 줬는데 이거를 해지하려고 그러면 장이 계속 빠지다가 처음에 한 10%, 20% 빠질 때는 100%까지밖에 안 사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요. 그러면은 200% 사야 되고 300% 사야 되고 400% 사야 되고 500% 사야 돼요. 아, 원금 원금에. 보존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한 번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서 한 번에 그 한 번에 차익을 쭉 메꿔야 올라갈 때 차익을 다 메꿔야 되니까 해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더 사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처럼 50% 빠진 상황이 돼서 락인이라는 게 그걸 찍으면 안 줘두고 주식처럼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찍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 싸- 100이었는데 쌌던 막 계속 더 샀던 거를 떨어야 던지고, 되니까. 다 던지고 100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잘 이해하셨죠? 어려울 약간-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낙킨이라는 레벨 50만 안 찍으면은 괜찮아요라고 한 게 낙킨 레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길 탁 찍으면 탁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상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트리거가 되는 거고, 예, 이런 상태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ELS들도 실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 HSCI 같은 경우는 네. 몇 년 전에 그렇죠. 항생 지수는 상생 지수 예. 같은 경우는 그 ELS 선물 물량, 거래 물량의 거의 70%가 우리나라였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환까지 난리가 났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외환까지. 그렇죠. 예, 증거금 넣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외환도 건드릴 수 있고 이런 그렇죠. 파생 상품들이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실질적으로 건드릴 수 있고 너무 많이 팔았던 거죠 그때는. 그쵸, ELS 가. 너무 많이 판 거죠. 네. 예, 너무 근데 많이 뭐 판 거죠. 약간 뭐 이면의 얘기지만 정부에서 팔 수 있는 걸 자꾸 줄이니까 그 증권사들도 약간 어쩔 수 없이 판매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팔 수 있는 게 없다라기보다는 고객이 원해서거든요. 그리고 그거 깨진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랬죠. 예, 사실. 손님이 실제로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낙인 됐었던 것도 결국 3년이 지나가지고 다 찾아가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한 2번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수형 ELS는 그냥 예금인 것 같이 그냥 막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니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형 ELS를 들어도 지수 선물을 계속 사요. 이렇게 물타기 계속 하다가 맨 끝에 가면 팍 던지고 이걸 계속 해요. 그냥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걸 계속해서 요만큼을 벌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이자라고 주는 거예요. 결국 이 ELS 해지하는 모델들이 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그 박스 레인지에 사고 파는 요 차액을 버는 거예요? 차액을 고객한테 주는 것보다 더 벌어야지 내가 버는 거죠. 아, 그러면 이자 비율보다 높게 상하 벌면. 레인지를 잡으면 수익이 나는 건가요? 넣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지면은 수익이 더 나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이 나요. 커지면 수익이 나요. 아.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트레이더도 엄청 깨져요. 지금 아마 올해 증권사 손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를 고객도 이해하면 네. 뭐 그게 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은행에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예금처럼 느껴지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트레이더가 상하 레인지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한 투자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고객이 자본. 고객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앤셀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원래 주기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고객한테 주고 남은 거를 금융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계속 살려면 돈을 빌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ELS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저점에서 엄청 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레버리지가 된 채로 올라가니까 내가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수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20%가 깨졌는데 80%까지 올라왔다고 원리금 다 해서 125%, 130% 받아간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렇죠. 야, 20%가 빠졌는데 50%를 이익을 주네? 더 주네. 더 주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빠졌다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불패 신화가 생긴 거죠. 환상이 생겼네. 예, 낙힌. 금융위기 때 다 그랬었죠. 금융위기 때 그냥 그때도 한참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다 그죠. 예, 시장도 ELS 시장도 한 80% 이상 줄었었죠. 네.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낙아웃 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중적인 상품으로 됐어요. 완전히 된 거죠, 그게. 약간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흥망성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잘게 벌고 그게 길어지면 이제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 이제 확 한 번에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얘기할 때 ELS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밑은 열려 있고 위는 막혀 있는데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은행 고객들은 그냥 고정금리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박스장에서는 맞죠. 네. 왜냐하면 박스장에서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계속 해가지고 돈 주는 건데 그렇죠. 나 대신 중고사가 열심히 해주는 거거든요. 트레이더들이 힘들게. 그렇죠. 그죠? 계산해갖고 막 계산해가지고 샀다 막 이런 거 팔았다. 해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증거 마진 조금 내고 그거 해주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직접 그걸 복제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하죠. 그 거래 돈도 많이 수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는 또 그런 게 다 이렇게 합쳐져야 되니까 그런 코스트가 좀 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고 지금 이제 조정님 말씀하신 건 금융위기 때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3년 뒤에 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금융위기 때도 돈 주네? 그때 아. 찍어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원리금 나오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과감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제2의 번성기를 눌렀죠. 막 60조, 80조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한참 엄청 많이 예, 찍어서 예. 그 이제 뭐 얘기 좀 세지만 해징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그런 걸 하는 이제 증권사는 수익도 많이 그 해지를 받는 증권사는 수익도 많이 나고 많이 났었죠. 그랬었죠. 근데 네. 지금은 좀 그때 위상 그러니까 대비 지금- 엄청 많이 꺾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지만 않고 적당하게 오르기만 하면 솔직히 고객도 괜찮고 증권사도 괜찮고 에브리바디 해피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빠지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거네. 감당도 감당이고 트레이딩을 진짜 잘해서 투기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은 했지만 해가지고는 쉽게 이걸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예, 어렵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증권사들도 힘들고 거기다 올해는 금리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들고 있는 것과 또 평가손이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게싱해 보면 올해 와 진짜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있던 구조를 뒤집으면은 그 밑에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럼 딱 생긴 거 보면 풋 옵션이잖아요. 그죠? 네. 그냥 생긴 걸로 보면. 그럼 이거 만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만기가 얼마짜리인가요? 저희가 아까 설명한 상품의 만기가 아까 3년이었잖아요. 네, 3년 얘기. 근데 실제로는 6개월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6개월 만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그러니까 변동 만기, 뭐 베리어블 머추리티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변동 만기 상품이에요. 만기가 막 변해요. 주가에 따라 만기가 변하는 상품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시면 네. 만기가 3년짜리도 아니고 6개월짜리도 아니에요. 주가에 따라서 만기일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매일매일 만기일이 바꿔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6개월짜리가 됐다가 주가가 빠지면 3년짜리가 됐다가 맞다. 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빨리 네. 끝나는 거. 네. 네 그래서 낙아웃이 되면 빨리 끝나는 거고 네. 낙아웃이 안 되면 안 되면
네. 길어지고. 그러니까 빠지면 길어지고 올라가면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딱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옵션을 누가 팔았나요?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EL에서 샀잖아요, 내가. 네. 내가 샀는데 내가 왜 팔아? 이런 거죠, 이제 고객은. 아, 예.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내가 분명히 물건을 샀는데 안을 보면 내가 판 거예요. 예. 되게 신기한 거죠. 원금도 다 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잘 이해는 이해가 안 되세요. 가는데, 왜냐하면 트레이더가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고객이 판 거랑 똑같은 포지션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아니죠. 트레이더는 산 거죠. 아, 트레이더는 트레이더가 샀어요. 샀으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죠. 트레이더가 주식, 예를 들면 주식 샀으니까 거꾸로 팔아야죠. 해지용을 예, 매도한 예, 거에 예, 예. 어떤 위험은 고객이 전가되는 전가된 거죠, 이제. 아.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해징이라는 개념이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선물 옵션을 할 때 옵션을 매도하고 해지하거나 네. 뭐 옵션을 매수하고 해지하거나 선물을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옵션을 예를 들어서 풋 옵션을 내가 매도를 했으면 네. 풋 옵션을 매수하면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제 ELS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객이 매도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트레이더인 입장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했으니까 밖에다 팔아야 되겠죠. 매도를 그쵸,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가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거나. 그럼 풋옵션 매도한 거나 주식을 매수한 거랑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쪽 아래쪽으로는. 그쵸, 위로 그쵸. 가면 쿠폰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풋옵션을 매도한 거랑 비슷하죠. 올라가면 옵션 프리미엄 받고 네. 네. 내려가면 주식 받고. 아, 그러면 페이오프 상으로 보면은 풋옵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 PPT의 요 빨간색 그림 윗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풋옵션 매도가 손실 보는 구간 이렇게 손해로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쵸, 그쵸. 주식도 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내려가니까. 그림과 그 부분이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킹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쫙 내려갈 때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원금보다 훨씬 많이 물을 계속 타는 거예요. 그쵸, 그쵸. 8배까지 10배.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그거는. 다 다른데 리스크 규정에 따라서 어느 데는 그러니까 10배, 어떤 데는 뭐 20배도 해요. 예. 더 마진을 많이 먹으려면 20배로 해야 되고요.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더 샀던 만큼을 낙킹을 탁 찍을 때 다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임팩트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 그것도 미리 아까 저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50% 빠진 다음에 80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된다? 30%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2배로 가야 돼요. 2배 올라야 60% 올라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이 또 돼야 되니까 네. 60. 네. 60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6개월 내 1년 내 60% 오른다는 게 그럼 주식을 사야죠. 그죠? 60% 오를 주식 있으면 그 정도면 주식을 사거나 주식 선물을 투자하거나 하거나 뭐 그래야 그래야 되는 거죠. 되죠. 예를 네. 들면 주식 선물하거나 이렇게 방향을 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생 상품이라는 거를 거래를 할 때 되게 그냥 투기적인 거래만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기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ELS 상품이라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사고 이제 차익 거래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쪽 현물 부분을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해요. 네. 그게 돈이 또 짭짤해요. 왜냐면 빌릴 때 돈 받고 빌려주잖아요. 그쵸. 대차 수수료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금융사는 다.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다 우리 금융사 다녔지만 이렇게 질러서 버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다들 그럴 거라고 많이 외부에선 보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생 상품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상품들에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이 A가 움직였을 때 그 임팩트들은 그 팔린 파생 상품들에 의거해서 훨씬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개별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품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많았고, 공매도도 많았고 또 매수돼 있는 포지션도 좀 많았고,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런 이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더 있었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하나를 트리거 시키면 하나를 더 트리거 시키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로스컷 걸리니까 저렇게 또 이제 펀더멘탈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쵸. 저 에크먼 같은 저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훅
훅 흔들리는, 떨어지고서 나 미안해 반토막 났어 그냥 손절할게 그래서 손절하고 나가시고 이러니까 이건 노답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이번 시간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선 차익 거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게 차익 거래 물량들이 쌓이고 나면 저희가 계속 11, 11차 때 얘기했던 네. 거와 유사하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옵션들이 지금은 특히 미국 옵션들은 네. 위클리 옵션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위클리도 있고 먼스엔드도 있고 뭐 월요일 옵션, 화요일 옵션, 뭐 요일별로 요일별로 나오고 있어요. 요일별로 막 나왔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요일별로 볼륨이 많이 몰린 날들 있잖아요. 네, 네. 볼륨이 많이 몰린 날들은 잘못하면 밀겠더라고요. 아, 나스닥이.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 다른 것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위클리 옵션이 지지난주에 왕창 만기가 됐어요. 엑서사이즈가 됐어요. 아, 진짜로 금요일 날. 많이 움직여. 근데 왕창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왜 움직였냐 도대체 이거 왜 빠진 거야? 아무 뉴스도 별거 또 어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찾다 보니까 풋옵션 엑서사이즈 된 게 12,000계약인가 13,000계약인가 그냥 엑서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가 됐으니까 반대편에서 해지 물량으로 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엮여 있는 뭐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오프닝 인터레스팅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생들이 지금같이 이런 특히 약세장에서 지금 어쨌든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에서 굉장히 많이 임팩트를 준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션들 미결제 약정들도 좀 체크해 보고 그렇죠. 이제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거 주로 많이 하시니까 네.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ELS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는 듯하지만 개별 종목들도 솔직히 이런 거 넷플릭스, 뭐 아마존, 애플 그쵸. 이런 거 연동돼 있는 ELS들이 많이 팔리면 많이 있죠. 네. 많이 팔리면은 이건 또 그- 이 영향력이 있죠. 있는 거죠. 네. 네, 있기 때문에 특히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그냥 막 펀더멘탈한 부분, 우린 무조건 장투야 이러면서 견디는 것도 물론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ELS는 장투가 안 되죠. 근데 ELS는 3년 있으면 끝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주식은 버티면 올라간다 치더라도 망하지 않는. 뭐 그래도 뭐 넷플릭스도 아직 2년 반 남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식을 많이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마이너스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약간 백화점처럼 되고 있는데 좀 파란 애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들도 어쨌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네. 표시되니까 일단 그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강 대표님이랑 이렇게 뭐 넷플릭스 관련한 ELS 얘기도 하고 또 이제 ELS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많이 취급되는 상품이고 또 조금 뭐 저 개인적으로 약간 예금처럼 여기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계속 해오면서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게 점점점 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과 저 상품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 나비 효과가 맞는 거죠. 여기서 조그만 일이었지만 이게 확 커지면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누군가 촉발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촉발이지만 그게 계속 연쇄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니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하진 않지만 니켈이 뭐 하루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갔거든요. 거의 200%. 그렇죠. 근데 그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 거래도 뭐 엄청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실물 업체가 연관된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시장에 자기 반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움직이는 거래량보다 자기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죠. 한 번에 털면 쇼커브링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뭐 1,000개 주문 내야 되는데 시장에 한 개씩 두 개씩 체결되면 1,000개 쏟아내면 막 시장 한쪽으로 밀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죠. 다른 시장에서도. 그리고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도 네. 실제로 CDS라는 상품에서 이제 트리거가 된 거였는데 네. 결국은 하루에 3조 달러, 10조 달러씩 거래됐던 물량이었는데 네. 1,000억 원, 그러니까 1억 불 파는데 확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1억 몇 조 달러. 달러씩이 거래되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뭐 모사가 1억 불 툭 눌렀더니 훅 내려가니까 트리거, 이거 뭐야? 그러더니 또 다음에 한번 밀고 또 밀고 이러니까 파생 상품들은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었으니까 그쵸. 브로커들이 이렇게 연결. 연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펀더멘탈한 이유도 있겠지만 네,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거니 받거니가. 예,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ELS 물량으로 나와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팔아야 될 물량들 다 계산됐기 때문에 사야 될 사람들은 다 빼죠. 그쵸. 얘는 또 상한가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무도 안 사주죠. 네. 너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안 사주죠. 그러면 조그만 물량 가지고도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나면은 또 평가손 나고 평가손 나니까 또 팔고 또 기다리고 또 네. 팔고 또 팔고 이게 팍팍 도는 거죠. 그게 재작년에 원유 마이너스 갈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모두가 바이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거죠. 어디 죽어봐라? 약간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반대 고객들이 손실 보면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이거든요. 상대편이 누군가 있는 게 뻔히 있는데 누가 이기네 가보자니까 그쵸, 막 그쵸. 그 쫄리는 쪽이 지게 너안 되고 팔면 인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잘 넘어갔는데 그게 또 그 안에 약간의 꼼수 이런 게 또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근데 이제 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이런 투자했을 때 상대편이 없으면 엄청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거래가 없는 상품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럼요.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런 얘기 반복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너무 이렇게 길게 보지 말고 좀 아니다 싶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좀 더 하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조금 안정기 작년은 좀 길게 보는 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푸틴이 전쟁 일으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예상 못하는 일들이 나오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 이유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더욱 더 좀 주의하고 거꾸로 보면 또 그런 찬스에 더 벌 수도 있으니까 또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ELS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눠봐서 좋았고 이게 저희가 파생 상품 채널이지만 ELS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고 다른 또 주식 프로에서 물타기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냥 이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든 다음에 ELS만 투자라는 회사를 만드신대요. 이게 고정으로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린 거죠. 그런 분들은 환매를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ELS에 대한 정확한 이제 모양이 어떻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더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꼭 그 선물 옵션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긴 뭐 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리온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회사 이리온이라고 리서치에서 운영하는 채널에도 올라가고 저희 팀 운영하는 달러헌터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리온 쪽은 주식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주식 펀더멘탈만 보지 말고 연계된 상품 꼭 봐야 돼요. 다 봐야죠. 네. 강 대표님이랑 우리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EL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이런저런 또 상품 연계됐다 이 얘기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내용 좀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상품 통해서 요즘 또 이슈되는 커머디티 상품들 관련해서 인플레랑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